안녕하세요. 인사동 김교수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탄생 250주년인 2012년에 장자크 루소, 클로드 드뷔시, 헤르만 헤세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뛰어난 학자, 사회개혁안을 제시한 혁신적인 개혁 사상가, 배다리와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와 유형거를 발명한 천재공학자로서의 업적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된 쾌거이지요. 다산은 성장 과정에 아버지 정재원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9살 때 아버지에게서 경서와 사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살면서 견문을 넓힙니다. 14살 때부터는 호주 좌랑이 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 남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15살 때에는 성호 이익이 남긴 원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익은 유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지향한 실학자였습니다. 세상을 경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적절한 제도와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경세치용을 강조했죠. 성호 사설을 썼고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성호 학파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이익의 종손인 이가환 등을 비롯한 남인계 소장학자들과 어울렸습니다. 다산은 본가도, 외가도, 처가도 모두 남인계였습니다. 남인이란 조선시대 붕당의 한 정파였죠. 학문적으로는 퇴계 이황의 학통을 잇고 지역적으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과 서울 경기권을 주요 근거지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산은 이용후생, 칠사구시의 학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용후생은 조선 후기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가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고 이롭게 하는 것이 실천적 학문이라고 주장한 실학 이론이지요. 칠사구시는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고증학에서 잘 확인되는데 조선시대 실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성장한 다산은 경집 232권, 문집 260권 등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분야도 인문, 언어, 경제, 법, 정치, 행정, 역사, 지리, 교육, 의학, 국방, 육경, 사서 등이 총망라되었고요. 다산의 저작들은 한국 고전종합DB의 여유당 전서에서 원문과 번역문 검색 서비스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500권이 넘는 엄청난 저술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다산은 젊은 시절에 정조로부터 시경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정조는 800개가 넘는 질문을 숙제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은 신하들 중에서 이 숙제를 다 해낸 건 다산뿐이었다고 해요. 다산은 평소에 메모를 엄청나게 하고 이 메모를 주제별로 매뉴얼처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메모들과 그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들 속에 답이 다 있었던 것이죠. 다산은 정조가 숙제로 냈던 질문들과 자신이 답변했던 내용을 모아서 시경 강의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신하들 중에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건 다산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산이 뒷날 모함을 받아 금정찰방으로 좌천되어 갈 때는 갑자기 떠나게 되자 퇴계집에 반만 남은 부분을 이웃에게서 겨우 얻어 출발했다고 합니다. 퇴계가 제자나 벗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이었는데요. 다산은 매일 아침에 이 반만 남은 퇴계집에 실린 편지를 하나씩 읽고 오전 내내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서 오후에는 책의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 메모들은 도산사숙록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유배를 갔던 강진에서는 제자가 질문하면 말로 설명해 준 뒤에 그 문답을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는데요. 큰아들 정하견이 유배지를 찾아왔을 때에도 고성암이라는 암자에 올라가 한겨울을 나면서 밤낮으로 주역과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아들에게 정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기록은 승암예문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산은 중국 학자가 예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동래통고라는 책을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여백에도 빼곡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메모 중에는 병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귀양살이의 아픈 중에도 메모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메모들은 제사 예절에 대해서 쓴 제례고정이라는 책이 되었고 상을 치르는 예절을 설명한 것은 상례사전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산의 대표적인 저술인 목민심서도 제자들을 시켜서 역대 역사 기록 중에 목민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항목별로 카드에 메모하게 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도록 해서 엮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며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유행처럼 했었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렇지 못한 종은 사라진다는 적자생존을 빌려 쓴 말이었죠. AI로 요술방망이처럼 콘텐츠를 뚝딱 만들어내는 요즘 세상이지만 늘 읽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모두 조리정연하게 정리하던 다산의 메모 습관은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비결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